이번 시간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총체론적 관점 바로 볼게요. 총체론적 관점은 우리 문화의 5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 총체성 기억나나요? 그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전제해서 하나의 문화를 분석할 때, 하나의 문화를 관찰할 때 그것이 다른 문화 요소나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인도에서 자 여기 봅시다. 인도 힌두교에서는 힌두교도들은 소를 안 먹어요. 왜 소 안 먹을까? 왜 소를 먹지 않는 종교적 교리가 생겼을까? 그것은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당시에 농경 생활을 했는데 소가 농사짓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를 먹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동반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인간의 생활을 유용하게 만들어 주는 데만 써도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고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인도의 종교, 농경 문화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소를 먹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다른 문화 요소들, 전체적인 모습들 속에서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힌두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슬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합시다. 이슬람 교도들, 즉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고 사랑했다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럼 사람들이 그 종교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이슬람교가 생겨날 때부터 그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교여서 돼지 안 먹는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비치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돼지가 건조한 지역에 잘 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게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랑 비슷해. 근데 그 건조한 지역에 사실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은 돼지가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지역, 그 사막 지역, 건조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리에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어떤 교리로 녹아들게 되어서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다. 재밌는 이야기는 돼지고기가 반면에 비가 많이 내리고 숲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선 돼지가 많이 잘 사육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나 또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지역에선 돼지가 참 잘 자라거든요. 특히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이슬람교가 퍼지지 못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식용 문화라는 것도 식용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그것이 종교와 관습과 환경과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어떤 종목들과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만이 제대로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상대론적 관점이 있어요. 상대론적 관점은 우리 배웠잖아요. 객계상성총의 상대주의적 태도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문화가 형성된 특정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가 이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관점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슬람교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슬람교 문화를 이해해야 이슬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관점, 비교론적 관점인데요. 비교론적 관점은 모든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요. 보편성, 특수성 제가 결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해서 그 문화를 바라볼 때 다른 문화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문화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제대로 깊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결혼 문화, 중국의 결혼 문화와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한국의 결혼 문화가 이런 독특성이 있구나. 한국의 결혼 문화가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일본, 중국과 다르게 구성된 이유가 이러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이해할 때에는 이 세 가지 관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화를 바라보면 그 문화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